I do think that there's some potential for what Tesla markets as full self-driving to be a more meaningful contributor to their business in China. It's AI all the time, and I think part of this is FOMO. That will give the Fed more confidence to potentially do 2 rate cuts this year instead of the one that they've got penciled in. Matt, you mentioned that the Bitcoin ETF was the most successful ETF launch in history.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중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기다리는 주주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인데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말 뜨겁습니다.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의 댄 나일스는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빅테크가 연말까지 인공지능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연준의 말과는 다르게 월가는 올해 2차례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와 빅테크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과 행보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도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정말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우려가 조금 생겨나기도 했지만 기술주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 기록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해서 월가의 기대치를 뛰어넘으면서 미국 테크 기업들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이 주요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서 조금씩 기업들의 실적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세계는 지금 주요 20개국 중에서 14개 국가의 증시가 연일 계속해서 정고점을 경신하거나 상승하고 있어서 기업의 실적 상승으로 인한 주가 상승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지만 기업의 펀더멘탈이 꾸준히 축적되어 온 기업들은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을 얻어서 증시 상승 흐름에 같이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요, 최근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AXS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 그렉은요, 경제지표가 일관성 있게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여기에다가 물가까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주식시장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의 인공지능 랠리가 연말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일스 인베스트먼트에 낸 나일스는요, CNBC와 인터뷰에서 빅테크가 이러한 인공지능 랠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포모 증후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엔비디아 주가가 정고점을 경신할 때마다 이제 너무 고점에 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엔비디아 주가는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상승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한 기업의 상징인 주식 분할까지 이루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은 이제 엔비디아의 성공을 보면서 주가 상승에서 제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포모 증후군이 왔다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이외에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을 충분히 소유하지 않은 투자자들은 이러한 분위기에서 더욱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도 향후에 보고될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해서 과도한 주가 상승이 실제에 못 미치게 되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최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업인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몽고디비 등이 월가의 기대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월가에서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나서 실제 실적이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 측면의 스토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제대로 포모가 오게 될 텐데요. 미래 주가 움직임은 알 수가 없으니까 투자자들은 기간과 종목 등에 있어서 리스크를 관리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연준의 말과는 다르게 월가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네폴리스 연방준비제도 총재인 닐 카슈카리는 최근에 연준이 12월에 한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2월에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기는 하지만 9월에도 금리 인하를 전혀 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인데요. 월가는 최근 닐 카슈카리의 어조가 낙관적이었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연일 정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웰스파고의 글로벌 투자 전략가인 베로니카 윌리스는요,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에 나와서 올해 두 차례의 금리 인하도 여전히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주가 상승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에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윌리스는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 연말까지 아직도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지표들이 충분히 받쳐만 준다면 연준이 한 차례 이상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정치적인 결정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스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연준은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금리 정책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럽 중앙은행과 세계 주요 국가은행들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 만큼 연준의 금리 인하는 이제 월가에서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 시기와 횟수만 추후 변동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의 그동안 높은 금리로 인해서 수요가 위축되었고요. 마진이 줄어들었던 만큼 금리 인하로 인한 수혜를 많이 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투자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비트코인 100만 개를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금액으로는 940조 원을 돌파하면서 엄청난 기록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요, 최근에 계속 횡보와 하락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하고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 횡보세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들의 비트코인 매집이 충분히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개수가 100만 개를 넘어서면서 크립토 업계는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 분석 계정인 호들 캐피털은요, 전 세계 비트코인 ETF는 36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이 6월 14일 기준으로 103만 8,693개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나카모토 사토시가 보유한 100만 개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시카고 상하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에 참여하면서 미체결 계약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후에 선물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일정 가격에 사겠다는 롱 포지션 레버리지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런 현상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추진하고 있는 실물 자산의 토큰화가 주목을 받으면서 전체 크립토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ETF가 보유한 비트코인 수량이 늘어나고요. 반감기로 인한 공급량 감소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은 결국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비즈니스인 블록체인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가 다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중국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월가에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었는데요. 테슬라 기가팩토리가 위치한 상하이에서 FSD 시스템을 테스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상하이뿐만 아니라 항저우시에서도 테슬라 FSD 테스트를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아닌 중국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더 환영받고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세계 최고의 전기차 국가로 등극한 이후에 이제는 전기차 공급망을 바탕으로 한 하드웨어 위에 자율주행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실 인공지능 혁명을 앞당기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선 영상들에서 중국이 어떻게 세계 전기차 1위 국가가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무리 높은 관세 장벽으로 중국의 전기차 유입을 막으려고 해도 결국은 중국 전기차가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 다음은 바로 인공지능, 자율주행 산업이 될 텐데요. 중국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고려한다면 미국도 관세 정책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테슬라와 같은 혁신 기업이 인공지능 자율주행의 꽃을 하루빨리 피울 수 있도록 막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FSD와 로보택시가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그 큰 파도는 오히려 미국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승인되었고요. 압도적인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테슬라 주가의 긍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에 그동안 우려가 많았던 마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발표된다면 테슬라의 주가는 긴 횡보를 끝내고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올라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러한 방향은 이미 테슬라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온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이두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테슬라의 로보택시 미래를 함께 그려볼까 합니다. 바이두는 현재 우한시에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5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2배인 1000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NBC가 우한에서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러 중국으로 갔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기자는 저녁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타려고 하는데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만 아이와 노인, 임산부와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리스크가 있는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탑승자가 있는 모든 장소로 로보택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로보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지점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래서 기자가 이동을 하는데요. 비용은 약 $3라고 합니다. 할인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 일반 택시와 요금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드디어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에 탑승을 할 수 있었고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시속 30마일 정도로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복잡한 도로를 꽤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연중 24시간 계속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SOS 버튼을 누르면 원격으로 차를 멈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차량 내부와 외부에는 360도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기자는 아직 로보택시 기술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두는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바이두의 로보택시는 라이더와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카메라로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최근 개발된 바이두 로보택시 가격은 $28,000라고 했습니다. 이전 모델보다는 가격이 절반가량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중국에서는 정말 자율주행과 로보택시의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